선희 씨의 인생 이막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처럼 조금은 힘들거나 수월하거나 하면서 선희 씨의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선희 씨 인생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일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30 넘어서 결혼한 선희 씨는 아이들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선희 씨, 가슴 한편에 슬픈 기억 때문인지 선희 씨는 그렇게 자식에 대한 갈망은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감사히 키우고 아니면 그냥 남편과 오순도순 살라나는 마음으로 선희 씨는 지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배에 나온 삼남매라도 어릴 때의 추억과 고생은 다 다른 것인지 둘째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일찍 낳고 가정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매사를 쉽게 넘기는 둘째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이 둘째의 수월한 인생길에 한몫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여린 면이 있는 듯한 막내였지만 크면서 점점 대범해지고 자기 일도 잘해 나가고 딱 부러지는 참한 여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삼남매는 세월 따라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각자 잘 살아갔습니다. 두 동생들이 그런 평온한 삶을 사는 동안 선희 씨 인생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게 만난 남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고 선희 씨는 엄마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키우며 무난하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쭉 말년까지 같으면 좋았겠지만 몇 년 전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쪽 집에 내려오는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받은 암 진단 내용을 전해 듣고 나서는 급격하게 병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어떻게든 큰 돈을 들이고 집을 팔아서라도 고치고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손을 써보기도 전에 병세가 심해지더니 남편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막 선희 씨가 50 중반을 넘은 나이였습니다. 선희 씨보다 10살 나이가 많았던 남편은 선희 씨를 두고 가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생전에 선희 씨 모르게 사둔 지방 작은 건물로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슬픈 와중에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둔 남편이 고마운 선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 선희 씨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과 살았던 큰 집은 처분하고 남편이 사둔 건물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록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선희 씨가 씀씀이가 해픈 편도 아니었기에 하루하루 무난하게 지나가는 일상에 감사해야 하는 선희 씨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또 새로운 곳에서 지내던 선희 씨에게 새로운 고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이 선희 씨에게 온 것입니다. 선희 씨는 죽은 남편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잠시 두 아들과의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희 씨는 늦게 결혼했고 아이들도 늦게 낳아서 키우는데 조금 고생도 했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편이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툭하면 발작을 해서 놀래서 응급실에 달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잔병치레도 잦았어.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키웠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아이가 크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발작도 없고 무난하게 컸습니다. 이후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나 싶게 소복소복 자기 할 일은 잘해내는 첫째였습니다.
특별히 뒷바라지하는 것도 없었는데 알아서 상도 타오고 친구들과도 무난하게 지냈어. 선희 씨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는 아기 때는 세상에 이렇게 순둥순둥한 아이가 있나 싶게 해. 순둥이 대회에서 1등할 만큼 순하더니 크면서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모범생인 큰형과 매사 비교가 되고 둘째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큰 자식에게 쏠린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속 썩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춘기쯤에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게 감정도 널뛰기 하고 어울리지 말았으면 하는 아이들과도 어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잔잔하게 속 썩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없이 몸쓸 놈도 아니고 마음이 여린 면도 있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용돈 쓸 것도 없이 다 주고 와서 선희 씨를 황당하게 만드는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크게 두드러지는 게 없이 사춘기가 지나갔던 것에 비하면 둘째 아들은 아주 시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렇게 폭풍우처럼 지나가니 20살 무렵부터는 좀 잔잔해져서 크게 사고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무난하게 사는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에게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 옆에서 좀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왜? 무슨 일인데? 가서 말할게요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래도 아들이 내일 온다는 말에 시장에 갔어. 재료를 사서 왔습니다. 오면 먹이려고 준비를 하는 마음이 즐거운 선희 씨였습니다. 다음 날 둘째는 조금 헬쓱해져서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것이긴 했지만 좀 많이 변한 분위기였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일단 점심부터 먹으라고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앉아서 둘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승진 차례였고 다들 둘째가 승진하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후배가 먼저 승진 명단에 올라버렸고 그 일로 둘째는 인사팀에 항의하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잠시 감정이 격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 심할서도 내고 했지만 평소 둘째와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이 이 일을 크게 문제 삼았고 인사위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퇴자 조치까지 일이 커지고 실직자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을 둘째가 말했습니다. 에휴. 선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참지 그랬냐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퇴사도 한마당에 말한다고 달라지겠나 싶었어. 선희 씨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쉬어라. 우선 씻고 쉬어. 몸에서 쉰내 난다. 그렇게 말하고 선희 씨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를 거닐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터에 아이들이 뛰놀만 곳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아이들 한두 명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새들 몇이 전부였습니다. 선희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작게 말했습니다. 에이구, 이 공원도 내 신세 같구나. 그러다가 서둘러 다시 정신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 정도는 다 사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 다시 생각을 잡아들고 조금 더 벤치에서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작은 방에서 자는지 코 고는 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엄마 집에 와서 편한 것인지 그래도 마음 편히 자는 모습에 선희 씨 입가에 잔잔하게 미소가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드라마 할 시간인데 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시선을 TV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둘째는 한동안은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사람처럼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멍하니 거울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황급히 나가기도 했습니다.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친구들과 통화도 하기도 하고 둘째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둘째는 다시 활기찬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일을 하려고요. 직장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하기 싫고 작은 것이라도 내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상관없지만 유통업을 해보려고요. 다 큰 아들이 옆에 있는 게 보기 싫겠지만 좀 여기서 지낼게요. 하고 둘째는 말했습니다. 올해 31인 아들은 아주 어리지도 아주 많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선희 씨는 그 나이 정도면 경력도 있겠다. 다시 직장에 다녔으면 했지만 둘째는 지방은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또 회사 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둘째의 뜻에 따라 선희 씨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일단 마음을 먹으면 추진력이 있는 편이라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집에 와서 산다고 했을 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선희 씨이기에 내심 귀찮기도 해서 신경 쓰였는데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고 집에서 먹는 것도 많이 없으니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면 새벽에 오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 게 힘들다 같은 불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전날 잠들지 못한 선희 씨가 깨워준 게 몇 번일 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2번 정도 바뀌고 나니 아들은 이제 제법 하는 일이 익숙해졌는지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일상은 이제 뭐 딱히 힘들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언제나 알 수 없는 것. 둘째와의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단조로운 선희 씨 일상에서 가끔은 북적거리는 이벤트라면 1년에 4번 즉 계절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모임입니다.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기도 하고 식당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선희 씨가 지방으로 온 뒤로는 친구들이 여행 삼아 온다면 선희 씨 집으로 와서 며칠을 묵어갔었습니다. 올해도 친구들은 그럴 마음으로 선희 씨에게 전화해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집에 있기 때문에 선희 씨가 올해는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대신 이곳에 오면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서 만나는 게 편하대하고 조금 투덜거렸지만 선희 씨가 안 된다고 하니 식당에서 다들 모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지낼 마음으로 여행 보따리도 가져왔는데 이번은 그럴 수 없다 보니 한 친구가 심통을 부리며 선희 씨 속을 긁었습니다. 선희야, 너 작은 아들 때문에 우리 못 오게 하냐? 우리 오면 며칠 나가서 지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아들이 왔으면 아들이 우선이지. 그동안 우리가 공짜로 숙박비 해결한 거지 뭐.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자 그 친구는 다시 꽁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보다 아들이 우선이지. 그런데 같이 살면 아들이 고마워하겠네. 아들한테 뭐 받은 거 있어? 생활비나 월세는 받는 거지? 친구의 갑작스런 말에 선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생활비야? 월세는 뭐고? 선희 씨가 정색을 하자 친구는 선희 씨 눈치를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공짜로 선희 씨 집에서 며칠 지낼 생각이었는데 자기 돈 내고 숙박비 쓰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몇 번 더 선희 씨 속을 긁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말리니깐 그만두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껄끄럽게 식사를 하고 선희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잡아둔 숙박집으로 간다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선희 씨는 조금 속상했습니다. 다 큰어른이라도 친구들과 만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인지 마음이 어려진 것인지 선희 씨는 갑자기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아들도 갑자기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선희 씨는 자책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날은 둘째가 평소처럼 늦게 오면 그 사이 속을 정리할 텐데 오늘따라 평소답지 않게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는 둘째를 보자 갑자기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일찍 왔어? 아니 언제는 매일 밤에 온다고 말하더니 일찍 오니 일찍 온다고 뭐라 하시네. 아들은 평소처럼 능글거리며 농담한 것인데 지금 속이 뒤집어진 선희 씨는 평소답지 않게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려고 손에 든 차키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평소에 못 보던 차키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 그거. 사업하려면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 하나 샀어요. 많은 돈 들인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언제? 좀 되었어요. 늘 늦게 돌아오는 둘째였기에 그동안은 차림새를 볼 일도 없었는데 오늘은 밝다 보니 저절로 옷차림새를 살펴보는 선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문 틈 사이로 골프 가방도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 골프도 치니? 그냥 사람들 만나려면 이런 취미도 있어야 해서.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골프도 쳐야 하고. 그게 네트워킹에 좋다더라고요. 선희 씨는 아들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친구들이 떠나기 전 다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중 한 명이 이번에 손녀가 생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다 보니 선희 씨는 왠지 모르게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이가 없습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가 좋은데 아이가 없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혼하고 혼자 사니 아이가 없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갓 태어난 손주 이야기를 하니 부러운 선희 씨였습니다. 손주 자랑이 끝나자 이번은 자식 자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물건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력이 생긴 것인지 어느덧 친구들은 조금씩 물건들에 대한 집착이 늘어났었습니다. 선희 씨만 따로 지방에 와서 살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보다 보니 친구들도 세월 따라 변한 것을 눈치 못 챈 것입니다. 자식 자랑도 손주 자랑도 못하던 선희 씨다 보니 괜히 그날따라 없던 오기가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도 잘 나가. 차도 새로 사고 골프도 치더라고. 그래? 자랑 별로 하지 않던 선희가 자랑하는 것 보니 정말 잘 나가나 보다. 그래,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아들이 뭐 줬는데. 다들 선희 씨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냥 뭐 잘해줘. 선희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 선희 씨의 라이벌 구조였던 경혜 씨가 선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좋겠네. 그럼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받아? 아니, 월세인가? 그래, 요즘 방값이 얼마인데 월세는 기본으로 받아야지. 그러자 옆에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야, 자식한테 무슨 월세야. 괜히 월세 받다가
세금 내 자식 사이라도 그냥 생활비나 용돈으로 받아. 용돈으로 받으면 되어 선이야. 순자 씨는 당연히 선희 씨가 둘째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어. 그래 하고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늦게 친구들은 다시 올라가고 선희 씨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선희 씨는 소파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왜 그냥 안 받는다고 말해도 되는데, 나도 참. 선희 씨는 괜히 자신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일찍 들어온 둘째랑 거실에서 부딪혔습니다. 둘째는 갑자기 생각났는지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친구들 모임은 즐거웠어요? 친구들은 잘 돌아가고. 그래. 다들 자랑하기에 나도 우리 아들 자랑도 했어. 무슨 자랑? 응, 돈도 잘 벌고 그런다고 말했어. 그러자 둘째는 순간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둘째에게는 조금 나쁜 버릇이라면 버릇이 있는데 돈 문제는 야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이야기 나오자 급히 먼저 말을 해버리는 둘째였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잘 되어도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 알겠어. 그런데 친구들이 묻더라. 아들이 그렇게 잘 벌면 엄마한테 뭘 사줬냐고, 월세라도 내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라. 둘째는 묻지도 않은 차와 골프 이야기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고, 나도 아직 돈을 크게 번 게 아니고. 차는 필요한 거고, 골프도 네트워킹에 중요한 투자예요. 둘째는 살짝 말 속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갑작스럽게 정색하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한 건데.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런 모임을 왜 나가냐고 가서 이상한 소리나 듣고. 순간 그 말에 선희 씨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기도 했고, 또 멀리 선희 씨가 사는 곳까지 친구들이 오는 것이대. 게다가 둘째 때문에 그 전에는 친구들과 이 집에서 며칠을 편히 놀면서 지냈던 것을 지금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에 저절로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여긴 내 집이잖아. 월세는 못 내도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니니? 사실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할 생각이 애당초 없었지만 갈 곳 없어서 와 놓고는 생활비 한 장 안 내고 사는 둘째가 괘씸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차피 놀고 있는 방 한 칸 무슨 월세고 생활비예요. 내가 쓰는 게 얼마 있다고. 무슨 소리니? 내가 먹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 내가 쓰는 여기저기 소모품들 다 돈 내고 사는 거야. 어디서 그냥 생기는 것 아니라고. 아, 피곤하니 그만해요. 나가서 쉴게요. 둘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 같으면 선희 씨는 피곤해하는 둘째가 안쓰러웠을 텐데 오늘은 너무 둘째가 이기적이다 생각하니 갑자기 섭섭함과 괘씸하다는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뭉쳐서 터진 듯. 선희 씨는 서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과 싸울 수도 없는 것. 선희 씨는 둘째 방문을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선희 씨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선희 씨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남매가 식당에서 깔깔거리며 웃다가 선희 씨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순간 이곳이 어디지 하고 보다가 지금은 과거가 아닌 현재임을 알고 선희 씨는 무겁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꿈속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잠시 벽에 기대어 있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제 둘째와 다퉜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차려줘야지 하고 후다닥 둘째 방으로 갔습니다. 똑똑하고 방문을 여니 둘째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것이 분명한지 이부자리도 흐트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물 한 잔을 마신 것인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순간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는 내가 왜 그랬지? 진심도 아니면서 둘째에게 돈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 딱히 쓸 곳도 없는데 괜히 친구들 사이 일로 둘째에게 마음에도 없는 심통을 낸 것이. 미안해서 선희 씨는 둘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전화할 용기도 안 났습니다. 아니, 사실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서로 화낼 일인가 하고 선희 씨는 괜히 둘째에게 섭섭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둘째가 오길 기다렸지만 둘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선희 씨는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문 열리는 소리에 퍼뜩 깨서 보면 어느새 둘째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둘째와 선희 씨는 도통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오늘은 반드시 보고 풀던가 싸우던가 하겠다 하고 선희 씨는 쓴 커피도 한잔하고 소파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녀석 새벽 3시에 오는 거였군. 선희 씨는 절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뛰어야 손바닥 아니다. 이놈아. 선희 씨는 곧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소파에서 앉아서 있는 엄마 모습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선희 씨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죄졌냐? 자기 집에 오면서 왜 놀라? 둘째는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내 집인가 엄마 집이지 뭐. 며칠 전 한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는지 둘째 말에 선희 씨는 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선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며칠 전 너에게 말하고 미안해서 내 얼굴 보고 풀려고 했어. 너한테 돈 달라는 말 진심도 아니었고 그날따라 내 신세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다가 괜히 너에게 심술 부린 것 같더라. 미안해.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순간적으로 짜증낸 것 미안해. 내가 좀 돈에 있어서 예민하잖아. 그러자 말이 나온 김에 하고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돈 중요하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 돈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나도 중요해. 그날 내가 생활비 낸다고 해도 내가 받겠냐. 그런데 내가 정색을 하니 나도 오기가 생긴 거지. 둘째는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사실 며칠은 나도 생각을 했어. 나도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마냥 어릴 때의 내가 아니잖아. 나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 엄마 집에 오기 전 퇴사하고 그나마 있던 퇴직금 다 쓰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서 온 거야. 그리고 엄마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각만 했지. 엄마가 나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 못한 것도 사실이야. 생활비 생각 못한 것도 사실이고. 둘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가 나한테 생활비 얘기하니깐 나도 모르게 짠돌이 기질이 나온 거야. 그런데 엄마 말처럼 이 집에서 사는 각종 음식 재료며 공과금이며 내가 누린 것들 사실 다 엄마 돈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양심이 없더라고.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엄마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 둘째의 말에 이번은 선희 씨가 당황했습니다. 선희 씨는 돈을 받을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안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엄마 세상 시세대로라면 내가 70만 원은 내고 살아야겠지만 그 정도는 사실 부담이야. 사업이든 장사든 언제 어떻게 돈 들어갈지 모르는데 내가 계속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공짜로 계속 살 수도 없고 선희 씨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얼굴 볼 생각만 했지. 얼마 받아야지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지금 말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냈으니 나도 생각해 볼게. 나 혼자 살 때랑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있는 거랑은 생활비 차이가 있어. 그리고 나는 다 큰 자식 데리고 사는 것 별로 좋게 생각 안 해. 어느 정도 크면 다 따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깐. 얼마 받을지는 생각해보고 다시 말하자. 그렇게 일단 오늘은 서로 얼굴 보고 화해했으니 됐다고 말하고 선희 씨와 둘째는 각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선희 씨도 편한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둘째 방을 노크하고 열어보니 오늘은 이불도 단정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선희 씨는 둘째에게 금액을 통보했습니다. 선희 씨는 한 달 공과금 3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둘째는 자기가 그러면 염치가 없다고 45만 원을 내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점점 여유가 생기면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도 그 말에 내심 기뻤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은 둘째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선희 씨와 둘째의 소소한 신경전은 시시하게 그렇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가 자리 잡아 다시 집을 나가면 선희 씨는 예전처럼 그런 평온한 하루하루를 지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선희 씨의 노년 생활이 더욱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번 편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